둘이서 왜 또 모텔에서 나와?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이 멈춰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렸고 옆에 있던 남자는 느긋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태연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네요. 그의 태도에 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건데?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진짜 게임하러 온 거야.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게임하러 왔다고? 어떻게 낯선 남자랑 단둘이 모텔로 게임을 하러 와? 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진짜 게임하러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닥쳐! 당신이 대체 무슨 권리로 이 가정을 파탄내는데 끼어드는 겁니까? 저는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 몸을 바로 세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모텔 주차장에서 저는 차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지만 제 머릿속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의심, 배신감이 뒤엉켜 제 심장을 죄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아내와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나누는 미소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마다 제 안의 감정이 점점 더 거세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지만 곧 일어나 반격했습니다. 우리는 주먹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내가 울부짖으며 우리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당신들 둘 다 미쳤어요. 그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밀치며 계속 다가갔습니다. 이게 끝난 줄 압니까? 당신이 제 가정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한 거예요. 저희는 진짜 게임하러 왔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요. 우리 둘은 진작 게임하러 모텔에 온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남녀 둘이 이 시간에 게임을 하러 모텔에 왔다니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차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제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서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어지는 과거의 일상은 밝은 빛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철이고 37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삶이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에겐 소중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반 아내와 함께 웃으며 보냈던 날들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장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이유는 단 하나,
가족에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아내와 결혼했을 때는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했지만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저를 배웅하며 짓던 그 미소가 점점 옅어졌고 저녁엔 대화보다는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못 본 사이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반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웃음은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제 자신이 문제라고만 생각하며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흔들림의 시작에 관한 기록입니다. 결혼 초반 우리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소소한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타준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한 조각은 하루를 시작하는 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TV를 보며 웃고 주말이면 공원에 나가 도시락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은 따뜻함으로 넘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항상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게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는 마법 같은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식사 후에는 손을 맞잡고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날마다 편지를 써주곤 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녀는 그걸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기뻐하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제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녀는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게임 좀 해봤어.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재밌네.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게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새벽까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저녁 식탁에는 대화 대신 그녀의 키보드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그냥 평범했어. 그녀의 짧은 대답에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조차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게임 속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거실에서도 방에서도 심지어 침대에서도 게임 소리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간에 게임 알림이 울리자 포크를 내려놓고 컴퓨터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만 끝내고 해도 되지 않아? 제가 한마디 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야. 레이드 시간은 놓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삶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게임 속 세계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그녀를 보니 컴퓨터 화면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얘기해?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게임 친구야. 별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현실보다 게임 속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퇴근 후에도
저와의 대화 대신 게임 캐릭터에 집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가던 시간은 이제 그녀의 게임 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은 사라지고 그녀는 점점 더 가상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늘 저를 기다리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던 그녀가 이제는 게임에 빠져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그녀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왔어? 라는 건조한 인사만 남긴 채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도 게임 중이야? 얼마나 하는 거야? 제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곧 끝나. 이번 레이드는 좀 길어. 하지만 제가 느낀 이상함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게임 속에서만 나오기 시작했고 현실에서는 차갑고 피곤한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게임을 하던 도중 헤드셋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블랙 나이트, 이번에 정말 잘했어. 다음엔 우리 팀이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거야. 그 대화는 단순히 게임 이야기 같아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들려주지 않던 그 따뜻함은 게임 속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블랙 나이트라는 이름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게임 속 관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직접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점심을 대충 먹으며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여전히 게임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화는 이제 게임 속 친구들에게만 향했고 저희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제가 제안했을 때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안 돼. 다음에 하자.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와의 시간보다 그녀의 게임 속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게임에 치우쳐갔고 그녀와의 연결고리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도 기대할게 라는 짧은 문구가 보였습니다. 발신자는 블랙나이트였습니다. 단순한 게임 친구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치고는 의미심장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의심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제가 오해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는 도중에도 그녀는 급하게 게임을 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퀘스트 시간이 다 됐어. 잠깐만 갔다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사를 마쳤고 그 자리에 남겨진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식사라도 같이 끝내고 하면 안 돼? 제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녀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해해 줄 수 없을까?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지만 저와의 관계에서 그녀가 얼마나 멀어진 건지 점점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게임 속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오늘 블랙나이트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줬어. 우리 팀 덕분에 이번에 랭킹도 올랐고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과 흥분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낯선 감정이 제게는 위협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침실은 마치 다른 세계로 연결된 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그녀의 가상세계 속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저녁 그녀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저는 다가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한 손으로 헤드셋을 반쯤 내리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려줘. 이거 끝나면 할게. 그 순간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저와의 대화가 게임 속 퀘스트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다리기 싫어. 우리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게 단순히 게임 때문인 것 같지 않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그녀는 놀란 듯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건데? 난 그냥 게임하는 게 좋아서 그런 거야. 그녀의 말은 저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좋아해서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게임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현실의 대화는 줄어드는 이 상황은 단순히 취미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녀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는 저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블랙나이트, 너 진짜 최고야. 다음번에도 우리 꼭 같이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밝았고 저와 있을 때는 들어보지 못했던 톤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화면 속 상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나도 이번 주말에는 시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그거 가져올 수 있지? 그 대화는 단순히 게임 아이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까운 친구인 재석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재석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이거 단순히 게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의심하는 것도 이해돼. 하지만 이런 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대화로 풀리든지 아니면 확실히 알아봐야 해. 재석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이길 바라며 그녀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그녀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다가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정말 중요해.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컴퓨터를 끄고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네가 너무 멀게 느껴져. 게임이 중요한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이유가 진짜 게임 때문인 거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떼어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많이 변한 건 맞아.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거. 나도 어디에 속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게 게임이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게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 무언가를 그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무언가가 게임 속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되돌릴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게임 속에 찾고 있는 것이 제가 줄 수 없는 무언가였던 걸까요? 모든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가운데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우리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게임 속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현실에서 하지 않던 대화를 게임 속에서 나누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내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단순히 즐거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무언가 감춰진 감정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블랙나이트,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번 퀘스트도 실패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작은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블랙나이트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게임 캐릭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현실 속 저 사이의 단절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가볍게 화장을 하고 낯선 향수를 뿌린 채 준비를 마친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게임 친구들이랑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대답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딘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며 차마 의심의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왜 이리 불안한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그녀를 보고 저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며 저는 한쪽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블랙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연스럽게 만나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대면해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을 모른 척 해야 할지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따라온 거야? 대답해. 이 남자랑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건데? 저는 블랙나이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블랙나이트는 침착한 태도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아내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냥 둘이 게임하려고 만난 거야. 여긴 조용해서. 게임? 모텔에서 게임? 그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짜야. 당신이 이렇게 의심할 줄 몰랐어. 그녀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지금 보고도 믿어야 하는 건가? 모텔에서 게임이라니. 그게 말이 돼? 저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블랙나이트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단지 게임을 위해 만났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냉정했지만 그 말조차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게임이야? 이게 우리가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중요한 거냐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대면은 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게임과 관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그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속해서 변명했습니다. 진짜야. 그냥 게임이었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믿으라고? 모텔에서 단둘이 게임을 했다고? 하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제 안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느낀 이 의심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또 목격한 것입니다. 둘이서 왜 또 모텔에서 나와?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이 멈춰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당혹감이 서렸고 옆에 있던 남자는 느긋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태연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뵙네요. 그의 태도에 제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건데?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진짜 게임하러 온 거야.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게임하러 왔다고? 어떻게 낯선 남자랑 단둘이 모텔로 게임을 하러 와? 그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진짜 게임하러 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닥쳐! 당신이 대체 무슨 권리로 이 가정을 파탄내는 데 끼어드는 겁니까? 저는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고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 몸을 바로 세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차장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지금까지도 당당한 얼굴로 제게 단지 게임을 하려고 만났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모텔이 조용해서 게임하기 딱 좋다는 이유를 대며 이 만남에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에 의심과 분노가 섞여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의심해? 게임할 장소가 어디냐가 그렇게 중요해? 집에서는 당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집중도 못하잖아. 여긴 조용하고 방해받을 일도 없어서 좋았던 거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녀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진실이 담긴 것 같기도 했지만 모텔에서 게임을 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녀가 아직도 당당히 주장하는 이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의심이 옳은 걸까요? 그녀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37살 박민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